이번 시간에는 우리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검증 기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검증 기준이요. 우리 화이트박스 테스트 검증 기준이라는 거는 테스트 케이스들이 테스트에 얼마나 이제 적정한지 그걸 이제 판단하는 그 기준을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문장 검증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요. 분기 검증 기준이다, 조건 검증 기준이다, 분기 조건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문장 검증 기준이라는 거는 소스 코드의 이제 모든 구문이 한 번 이상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걸 보고 우리가 문장 검증 기준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다음에 분기 검증 기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결정 검증 기준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이제 소스 코드의 모든 조건문에 대해서 그 조건이 이제 true일 때 그리고 false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true일 때, false일 때, 그때 이제 그 경우가 한 번 이상 전부 다 이제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걸 보고 우리가 분기 검증 기준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검증 기준이라는 거는 소스 코드에 들어있는 그런 조건문들 있죠. 그런 조건문에 이제 포함된 개별 조건식 그 결과가 이제 true인 경우 그리고 false인 경우, 이런 모든 경우가 한 번 이상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걸 보고 조건 검증 기준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분기 조건 기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분기 검증 기준이랑 조건 검증 기준 있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제 만족하는 그런 설계를 보고 얘기하는데, 조건문이 true인 경우와 이제 false인 경우에 따라서 이제 조건 검증 기준의 입력 데이터를 구분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 설계 방식을 우리가 이제 분기 조건 기준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기 검증 기준과 우리 조건 검증 기준 있죠.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분기 검증 기준이라는 거는 모든 조건문에 대해서 그 조건이 이제 true일 때, false일 때 그 경우가 한 번 이상 전부 다 이제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조건 검증 기준이라는 거는 조건문에 포함된 그런 개별 조건식 있죠. 그 조건식의 이제 결과가 이제 true인 경우와 false일 경우 한 번 이상 전부 다 이제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그 방식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true냐 false냐 아니면 결과가 이제 true냐 false냐 그 차이예요. 요 화이트박스 테스트 검증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필기시험 문제로도 이제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실기시험 문제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이트박스 테스트 검증 기준이 뭔지 정확하게 구분하시고요. 거기에는 종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각각 이제 구분할 수 있게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9번이요. 테스트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각 지문 동그라미 1, 2, 3번에 해당하는 커버리지를 우리 보기에서 찾아서 기호로 이제 쓰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답을 적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되겠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은 보니까 이제 최소한 한 번은 모든 문장이 수행되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검증 기준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구문 검증 기준, 문장 검증 기준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이제 비읍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조건식이 참 거짓일 때 수행되도록 구성하는 검증 기준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분기 검증 기준, 결정 검증 기준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이제 리을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과는 달리 조건식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개별 조건이 참 거짓일 때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하는 검증 기준을 보고 얘기한대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조건 검증 기준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정답은 우리 디귿이요. 그래서 정답은 지금처럼 이렇게요. 1번에 이제 비읍, 2번에 리을, 3번에 디귿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지금 여기 나온 게 이제 우리 화이트박스 검증 기준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들이 테스트에 이제 얼마나 적합한지, 얼마나 적정한지 그걸 이제 판단하는 그런 기준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조건 검증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요. 구문 검증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조건 검증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검증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디귿하고 리을하고 비읍이 이제 정답으로 나온 거고, 여기 미음에 보게 되면 결정 조건 검증 기준하고 있죠.
얘는 분기 검증 기준과 조건 검증 기준 이것들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이제 설계 방식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 기준도 우리 2010년도에도 우리가 출제됐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화이트박스 테스트 검증 기준에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으니까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프로그램 제어 흐름이다. 다음에 순서대로 참고하여 분기 커버리지로 구성할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분기 커버리지가 어떤 거예요? 분기 커버리지면 참과 거짓 모두를 커버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각 분기로 나눠지는, 예를 들어 이렇게 조건문이 있었을 때, 지금 이렇게 말음모의 조건문이 있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걸 분기라고 하는데, 이 분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구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문제를 보면은 7칸짜리 하나, 그리고 6칸짜리 하나가 있어요. 여기 7칸짜리 하나, 6칸짜리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두 번의 테스트 케이스 통해서 모든 yes와 no를 분기가 있는 두 가지 경우 수를 모두 체크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먼저 오른쪽으로 뻗어나는 걸 체크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1번 갔다가 2번 갔어요. 그리고 XY가 거짓이 아니라 yes네요. 참이 됐을 때 3번으로 가겠죠? 3번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4번으로 가요. 다음 5번으로 가고, 다음에 6번으로 갔다가, 다음 거짓인 리서트가 0보다 크냐고 물어봤을 때 거짓이 되면서 7번으로 가면서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몇 번이요? 1, 2, 3, 4, 5, 6, 7 하면서 7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가 끝났네요. 그럼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분기점, 이 두 군데의 분기점에서 하나의 분기를 테스트한 거예요. 그럼 다음 분기를 테스트해 볼게요. 다음 분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위에선 yes, 요 놈, 아래에선 no 분기를 체크했으니까 다음에는 요 놈들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럼 볼게요. 1번으로 갔다가 2번으로 갔다가 x가 y보다 크냐 해서 no, false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4로 가겠죠? 그 다음에 5로, 네, 6 다시 분기 나왔네요. 여기 분기에서 아까는 no로 가서 7번으로 갔어요. 이번엔 yes로 가겠죠? yes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1번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했어요? 여기 위에 건 7번, 아래 건 6번. 총 모든 분기를 체크를 하면서 테스트 케이스를 완성한 거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분기, 얘를 A분기라고 하고 얘를 B분기라고 할게요. 자, A분기, B분기. 지금 위쪽에서 A분기에서 B분기에서 여기선 yes로 하고 B분기에서는 no로 한 거죠. 6개짜리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A분기에서 no로 하고, 그리고 B분기에서는 yes로 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분기 순서를 다르게 하면요, 또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7, 6 있을 때 먼저 1번을 갔다가요, 2번을 갔다가 3번을 가요. 그 다음에 4, 5 차례대로 간 다음에 6번에서 7번으로 가지 않고 1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A분기, B분기에서 여기서 A분기에서는 yes로 하고 B분기에서는 yes로 이렇게 간 거죠. 자, 다음 6번째 할 때는, 다음에 6개짜리 테스트 케이스 했을 때는요, 처음에 당연히 1번에서 시작하고 2번으로 갔다가 4번으로 갔다가 5번으로 갔다가 6번 갔다가 7번으로 가면서 끝내면은 A분기에서는 no, 그리고 B분기에서도 no를 선택해서 이렇게 또 다른 정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냐고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A분기, B분기가 NY, YN이거나 또는 AB가 NN, YY 이런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지 않냐 하고 물어보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A분기가 N이면요. 자, A분기가 no로 가잖아요. 그럼 한 분기를 빼고 지나가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6번 수행하게 되어버려요. A분기가 항상 yes여야만 7번을 수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답이 2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4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점 알아두시고 분기 커버리지를 테스트할 때 이런 식으로 테스트한다 라고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